반려견의 이상한 행동 뒤에 숨어있는 의미와 심리 상태. 반려견의 기분은 행동에서 잘 나타나는데요. 초보 엄마의 경우 반려견이 침을 흘리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모를 정도로 반려견 언어에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반려견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면 반려견 이상 행동을 이해하는 법은 꼭 알아야 해요. 반려견은 의미 없는 행동은 하지 않아요. 핥거나 꼬리 쫓기, 빙글빙글 도는 행동 등 반려견이 이러한 행동을 보이는 것은 건강이나 심리 상태와 상관이 있는데요. 이유도 아주 다양합니다. 첫 번째, 엉덩이 끌기. Nope. 짱아빠미도 엉덩이 끌기를 자주 하는데요. 반려견이 바닥에 엉덩이를 질질 끌면서 다니는 모습을 본 적 있나요? 웃긴 행동, 지저분해 보일 수도 있는데요. 주로 항문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는 뜻이에요. 일반적으로는 반려견 항문낭을 짤 때가 되었다는 의미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문낭에 별 이상이 없다면 다른 원인으로 불편함을 느끼는 것인데요. 반려견은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면 보통 엉덩이에 가려움을 느낍니다. 흔히 벌레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엄마들이 많은데요. 이런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합니다. 까미처럼 산책을 하다가 풀숲에 들어갔거나 나뭇가지에 걸려 상처가 나는 경우도 많아요. 먼저 엉덩이에 상처가 있는지 확인하고 상처가 없다면 항문낭을 짜주고 그래도 엉덩이 끌기를 한다면 바로 동물병원으로 가야 해요. 두 번째, 물어뜯기. 반려견은 의사소통하는 방식을 배우는 과정에서 엄마를 자주 물게 됩니다. 새끼 강아지는 의사소통 수단으로 입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보통 장난을 칠 때 무는 행동을 하게 되는데요. 알 수 없는 이유로 무는 경우도 있어요. 만약 새끼 강아지가 자주 무는 습관이 있다면 성장하면서 더 심한 행동 문제로 발전하기 전에 교정을 해야 해요. 연구에 의하면 반려견은 불안하거나 공포에 질리거나 공격성을 표출할 때 무는 행동을 한다고 해요. 무는 습관을 교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전문 훈련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아요. 세 번째, 엄마 발 위나 다리 사이에 앉기. 연구에 의하면 이런 반려견의 행동은 불안하거나 긴장을 느낄 때 많이 보이는 행동이라고 해요. 소유욕을 표출하는 행동, 서열의 원인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이럴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하네요. 반려견은 엄마에게 바짝 붙어서 안정감을 느끼려는 행동을 자주 해요. 네 번째, 머리를 벽에 누르기, 비비기. Nope. 반려견이 벽이나 단단한 물체에 머리를 누르거나 비비는 듯한 행동을 보인다면 곧바로 주의를 기울여야 해요. 머리 누르기, 머리 비비기는 중독이나 뇌질환과 같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즉시 수의사 선생님에게 진찰을 받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꼬리 쫓기. 반려견이 빙글빙글 돌면서 꼬리를 쫓는 행동을 자주 한다면 건강 문제를 의심해야 한다고 하네요. 주로 중이염이 원인이라고 하는데요. 불테리어 종의 경우 유난히 감각적으로 꼬리에 집착을 한다고 해요. 반려견이 꼬리를 쫓는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요. 노령견이라면 특발성 전정계 증후군을 의심해야 하고 안타깝게도 무언가에 중독되었거나 뇌종양에 걸렸을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하네요. 수의사 선생님만이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있으므로 반려견이 심하게 꼬리 쫓기를 한다면 동물병원을 방문해 상담을 받아야 해요. 여섯 번째, 똥 먹기. 반려견은 다양한 이유로 똥을 먹는데요. 엄마가 볼 땐 너무나도 이상한 행동이지만 반려견의 행동학적 관점에서 보면
지극히 정상적인 행동이라고 합니다. 어쩌면 어미가 새끼의 흔적을 없애기 위해 대변을 먹던 모습을 기억해 두었다가 따라하는 반려견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두려움 또한 이유가 될 수 있다고 해요. 엄마에게 혼나는 것이 무서워서 똥을 먹어 없애는 행동입니다. 단지 호기심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똥에서 평소 맡지 못했던 냄새를 맡아 그게 무슨 맛인지 궁금해서 먹을 수도 있다고 해요. 영양 결핍을 해소하기 위해서 똥을 먹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똥 먹는 행동을 고치는 첫 번째 습관은 균형 잡힌 사료를 먹는 것입니다. 7번째, 하품. 반려견은 아주 다양한 이유로 하품을 하는데요. 물론 사람처럼 잠을 자고 싶어서 하품을 할 수도 있겠지만 공포나 스트레스가 원인인 경우도 있어요. 특히 무서운 사람, 낯선 사람 근처에서 하품을 자주 하는 행동을 하는데요. 반려견이 사람들 앞에서 평소보다 하품을 자주 한다면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사람에 대해 뭔가 꺼림칙하다고 느끼고 있거나 다른 알 수 없는 이유로 두려워하고 있다는 뜻일 수도 있어요. 8번째, 땅 파기. 반려견이 땅을 파는 이유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불안하거나 땅 속에 있는 짐승을 쫓거나 차가운 흙을 파헤쳐 시원한 보금자리를 만들고 싶거나 중요한 무언가를 숨기고 싶을 때 주로 땅을 파게 되는데요. 하지만 실내에 있는데도 땅을 파는 듯한 행동을 한다면 안락한 자리를 만들어 누우려고 담요나 소파를 마구 파헤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행동은 보통 밤이나 낮잠을 잘 무렵에 일어나며 지극히 정상적인 행동입니다. 그러나 땅을 파는 행동 때문에 반려견이 생활을 하는데 차질이 생기거나 가구가 망가진다면 전문 훈련사에게 교정을 받는 것이 좋다고 해요. 9번째, 헐떡임. 반려견은 입을 통해 열을 배출하는데요. 반려견이 헐떡이고 있다면 거의 대부분은 너무 더워서 체온을 조절하는 중이라고 보면 됩니다. 하지만 헐떡이는 행동을 조심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바로 고통을 느낄 때입니다. 반려견이 헐떡이는 이유가 부상 때문이라면 즉시 수의사 선생님의 진찰을 받으세요. 격한 헐떡임이 나타날 때는 지체하지 말고 동물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10번째, 구취. 반려견 입에서 나는 냄새는 향기로운 냄새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상한 냄새, 불쾌한 냄새가 지속되거나 심해졌다면 수의사 선생님에게 진료를 받아야 해요. 반려견 구강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반려견 입 냄새가 변하는 원인에는 소화계, 간, 심장 질환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잘 알고 있듯이 반려견 입에서 너무 단내가 난다면 당뇨병에 걸렸는지 꼭 확인을 해야 해요. 특히 전보다 물을 많이 마시고 소변을 많이 본다면 당뇨병을 의심해야 해요. 반려견이 겉으로는 건강하고 행복해 보인다고 해도 입에서 나는 냄새의 변화가 생겼다면 그냥 지나치면 안 됩니다. 11번째, 오줌 누기. 반려견이 배변 훈련을 마친 상태에서 집안에 오줌을 싸는 모습을 보면 놀라는 엄마들이 많은데요. 반려견이 안 하던 행동을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특히 배변 문제가 없던 반려견이 갑자기 화장실이 아닌 곳에 오줌을 누기 시작했다면 주의를 기울여야 해요. 이것은 사랑하는 반려견에게 아주 큰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일 수 있고, 볼일을 제자리에 본다고 하더라도 그 빈도가 잦다면 요로 감염, 방광염, 신장염의 가능성이 있어요. 12번째, 불안감을 표출하는 행동들. 반려견이 불안감을 느끼면 떨림, 꼬리 말기, 관계 단절, 집안 아무 데서나 배변하는 행동, 물기,
자해, 짖기 등 아주 다양한 이상 행동을 보여요. 개는 원래 무리 생활을 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반려견을 집에 홀로 남겨둘 경우 공포에 질려하는 반려견들도 많아요. 반려견이 분리불안을 심하게 앓고 있다면 혼자서도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방법을 배울 필요가 있어요. 엄마가 외출하기 전에 산책을 길게 하는 것도 도움이 되고, 신나는 놀이를 통해서 반려견을 피곤하게 만드는 것도 방법입니다. 반려견이 엄마의 외출에 심각하게 반응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해요. 평소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던 반려견이 오늘 소개한 이상 행동을 보인다면 즉시 수의사 선생님과 상담을 하는 것이 좋아요. 사교적이고 활기 넘치는 우리 집 반려견이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내성적으로 변하는 경우에는 지체하지 말고 동물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 반려견 친구들에게 소중하고 행복한 추억 정말 많이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알죠?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